이제 진짜 웹에서 스크래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웹을 조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웹이라는 것은 서버가 있고 우리가 그 서버에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사용자가 서버 쪽으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거기에 맞는 리스폰스가 돌아오는 작업입니다. 다시 리퀘스트가 가고 리스폰스가 계속 돌아오는 작업이 웹이에요. 그런데 이 웹도 사실은 우리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버에서 파일이 오는 거예요. 이 파일은 결국은 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에서 뭔가 주소를 요청하게 되면 그 주소에 맞춰서 서버로 이동하게 되고, 그 서버는 그 주소에 맞는 파일을 사용자에게 보내는 작업,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로 파일을 잡는 거죠. 이때 파일은 간단히 말해서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의 URL lib에 리퀘스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퀘스트를 통해서 파일을 한번 다운로드해서 직접 파일로 만들어 보고 이것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일을 웹에서 다운받기 위해서 import URL lib에 request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너무 기니까요, 여기에 별칭을 붙이죠. 리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큐에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쓸 건 URL open입니다. 이 URL open은 특정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https 하고 다음 점 net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 볼게요. 자, 이렇게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리퀘스트에 맞는 리스폰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REP라고 할게요. 리스폰스가 오게 되는데 프린트를 통해서 이 리스폰스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리스폰스는 HTTP의 클라이언트의 HTTP 리스폰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얘도 오브젝트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면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으실 텐데, 가장 간단하게는 리드 메소드입니다. 이 리드 메소드를 통해서 한번 이 리스폰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문자들이 계속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난 시간을 유심 깊게 보셨다면 여기에 지금 문자들이 깨져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만 다음은 분명히 한글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실제 다음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지금 다음 사이트에 접속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그림이나 글자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서 F12 키를 누르고 나서 이 위에 탭 엘리멘트를 찾아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웹이라는 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를 요청받은 걸 우리가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요청받은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운받아져 있는 거예요. 이 다운받아져 있는 이 텍스트를 웹브라우저가 렌더링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그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안에는 그림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파일로 저장하기에 앞서서 이 리스폰스의 몇 가지 메소드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버로 요청을 보내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게 되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헤더라는 곳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headers라고 해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들이 이런 형태로 리스트화돼서 저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로그인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set cookie라는 것들에
헤더에 담겨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get headers라고 해서 여기에 특정한 값을 넣으면 거기에 맞는 것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커넥션 같은 경우를 지금 헤더에서 출력시켜 봤는데요. 클로즈 되어 있다라고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헤더즈가 리스트화돼서 돌아오고, 그 값들은 튜플의 형태로 묶여서 옵니다. 이 튜플도 두 개의 형태만 들어있는데요. 키와 밸류의 형태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유용한 것은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요청이 어떤 상태로 반환되었는가를 말해요. 200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에러는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300대, 400대, 500대의 에러 코드들이 있어요. 이 에러 코드를 모두 다 설명드리는 건 이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이라 그 내용들은 지금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폰스를 우리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파일로 저장을 해 볼까요? 이걸 리드한 값을 데이터로 저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이것을 프린트하게 되면 한글의 일부가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한글들이 깨져서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디코드를 통해서 아마 UTF 파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UTF 파일로 디코드를 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한글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체제에 따라서 EUCKR을 쓰기도 하고 CP949를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웹 그리고 표준적으로 요즘에는 UTF 파일을 많이 쓰니까 만약에 글자가 깨진다면 UTF 파일로 먼저 읽어보시길 권장드려요. 자, 그럼 이걸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파일의 객체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럼 오픈 메소드를 통해서 다음.html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W로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디코드를 했다면, 디코드를 해서 저장을 하실 거라면 f.write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 fclose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돌아오는 리턴된 값이 문자 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한번 저장을 해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UTF 파일로 읽어드렸는데요. 제 문자 시스템 자체가 CP949를 또 먼저 담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인코딩 셋을 인코딩 UTF 파일로 저장하겠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에러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방금 전에 보셨던 다음 사이트의 정보가 쭉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긴 HTML이 왔죠? 이렇게 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문자 셋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가 싫다 하신다면 얘를 바이트 단위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얘를 문자를 디코드할 필요가 없이 이런 형태로 쓰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UTF 파일로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파일로 저장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림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건 동영상 정보고, 여기에서 JPG로 이루어진 파일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런 파일들이 지금 JPG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JPG를 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에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JPG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이 파일 안에서 JPG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문자 안에서 얘네들을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파일로 저장하지 말고
문자열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리스폰스에서 리드한 값을 디코드에서 UTF-8로 만든다 라고 해 놓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문자열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와 보도록 할 거예요. 정규식은 보통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규칙을 가진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형식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특정한 규칙을 가진 문자열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 규칙을 모두 다 이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찾아보고는 있는데요. 이런 규칙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봐요. 이걸 설명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는 정규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 패키지를 가져와야 해요. 그래서 이 리 패키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를 통해서 데이터 안에 있는 값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문자열을 가지고 올 겁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 문자열 안에서 JPG들을 찾아낼 거예요. JPG들을 찾아낼 거라서 import re라는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위한 패키지를 가져왔습니다. 모듈을 가져왔어요. 이 모듈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죠. 이 리 모듈을 통해서 컴파일을 해서 패턴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바로 쓰는 경우에는 find all입니다. 그래서 find all에서 패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먼저 jpg라고 한번 이 패턴을 만들고 데이터 안에 있는 거 중에서 jpg를 찾아라가 된 거예요. jpg라는 패턴을 가진 걸 찾아라.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result라는 것에 넣고 print result를 통해서 그 값을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jpg 파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이게 아니죠. 이 앞에 있는 그 파일의 정보, 정말 상세한 정보까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자를 찾기 위해서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고 숫자가 보통은 역/d를 쓰거나 아니면 0부터 9까지의 숫자다 라고 해서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자, 그럼 0부터 9까지의 숫자 이렇게 잡히는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 A부터 Z까지, 그다음 대문자 A부터 Z까지 해보면 이런 문자들이 있네요. 아마 다음 사이트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들어간 파일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파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녀석이다. 그러면 아까 규칙에서 보셨듯이 뭐 하나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아까 전이랑 차이가 있죠. 아까 전에는 하나의 문자가 잡혔는데 이 더하기 하나를 붙이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숫자만 있는 것들을 잡아내려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숫자만 있는 파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다음 사이트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림이 바뀌네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역/w입니다. 아까 이 역/w는 모든 문자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문자를 한꺼번에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9, A부터 G, 대문자 A부터 G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 없이 역/w를 하면 이런 형태로 잡혀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도 https 역/가 있는 녀석들 중에 파일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왜냐하면 역/w 같은 경우에는 문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갈 만한 특수 문자들이 뭐가 있느냐? 점이 있을 수 있죠. 점.
그 다음에 슬래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빼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언더바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거나 예, 혹은 아무 문자나 이런 게 한 번 이상 검색이 되면서 뒤에가 JPG가 붙고 앞쪽에는 HTTPS 콜론 슬래시가 붙는 녀석들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for link in result라고 해서 반복을 돌려보죠. 그래서 링크를 출력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이 있네요. 자, 이런 그림들이 있고, 그럼 이런 그림들을 다운받게 한다, 모든 그림들을 다운받게 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 그림들을 하나씩 파일로 열어서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with 구문을 쓸게요. 오픈한 다음에 이 파일에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파일이 슬래시까지 있죠. 그러면 인덱스를 찾는 거예요. idx라고 해서 링크에서 rfind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자열을 앞에서부터 찾지 말고 오른쪽부터 찾아 들어가는데 이 문자가 나타나는 그때 인덱스를 반환해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뒤에서부터 쭉 찾아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자를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슬래시 이후에 이 파일명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대로 저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역슬래시까지 찾아 들어가고 나서 이 링크라는 문자열이죠. 지금은 문자열입니다. 얘를 슬라이싱 할 거예요. 슬라이싱 하는데 idx의 하나 다음부터 끝까지 슬라이싱 한 것을 파일명으로 만드는 거죠. 이때 파일명 만든 거 보세요. 슬라이싱을 통해서 문자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슬래시가 이 슬래시가 포함되지 않게 플러스 2를 더 준 거예요. 그 다음 라이트 모드인데 바이트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걸 F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F에 라이트를 통해서 부르면 되는데 이때 다시 리퀘스트를 보내야겠죠. URL 오픈을 통해서 실제 주소가 링크에 있으니까 링크로 보낼게요. 그러면 픽처에 대한 데이터가 돌아올 거예요. 이 픽처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서 그대로 저장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 있는 링크의 주소들을 가서 리퀘스트를 보내서 리스폰스를 받은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쓸 거예요.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림 파일이 쭉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그림 파일, 이런 식으로 다음 사이트에 현재 걸려있는 그림 파일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정보들을 수집해낼 수 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소로 이동을 해서 그 데이터를 텍스트로 만들고 그 텍스트에서 정규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고 거기에 맞는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웹의 스크래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모듈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뷰티풀스 4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뷰티풀스 4를 이용해서 스크래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